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어디였을까?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코너킥 도움과 빛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꼽겠지만 진짜 비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경기 중 한 장면을 되돌려보면 파페 사르가 전진하려는 순간 손흥민이 손짓으로 그를 멈춰 세운다.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치밀한 움직임이었다. 비슷한 상황에서 스펜스가 과하게 올라가려 하자 손흥민은 즉각적으로 후퇴를 지시했다. 스펜스는 곧장 내려가 수비를 정비했고 그 결과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역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이러한 움직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조한 공격적인 전술과는 반대 방향이었다는 것. 원칙적으로 포스테코글루는 풀백과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전진을 주문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손흥민의 지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흥민이 단순한 주장 그 이상으로 실질적인 전술 조율자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만들어낸 손흥민. 그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득점, 어시스트, 수비 조율까지 그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역할은 전통적인 공격수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다. 경기 종료 후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서로를 격려했다. 팬들은 이 장면을 감동적으로 바라봤지만 전문가들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리그 최악의 수비 지표를 기록 중이던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같은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것,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팀의 중심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에서 2-0 무실점 승리를 거둔 가운데 경기 속에서 감춰진 진짜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승리의 중심에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등 시니어 선수들의 경기 내지시가 있었으며 놀랍게도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경기 막판 90분, 토트넘이 2-0으로 앞서며 승리가 확실해지는 순간 카메라는 터치라인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포착했다. 그는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지속하라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지만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수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곧바로 경기장 내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을 정비하며 선수들에게 후퇴를 지시했고 벤 데이비스 역시 조직적인 수비를 강조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수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장면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의 지시보다 손흥민의 판단을 따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경기 운영이 아니라 팀 내 분위기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토트넘은 최근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리그 16위까지 추락했다. 연패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신뢰가 점차 흔들렸다. 시즌 내내 감독과 주장단 사이에 긴장감이 감지되었으며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주장단을 의도적으로 벤치에 배제했다. 는 폭로까지 했다. 결국 브렌트포드전에서 선수들은 감독이 아닌 손흥민을 선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이끄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흔들리는 팀 분위기에서 종종 나타나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과거 첼시에서 프랭크 램파드가 전술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감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조율한 결과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선수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택했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완벽한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방 압박 전술을 그대로 실행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그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브렌트포드의 조직적인 공격 전개에 여러 차례 흔들리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고 이는 치명적인 역습 위기로 이어졌다. 한 장면을 보면 스펜스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브렌트포드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패스를 이어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스펜스가 본래 커버해야 할 공간이 텅 비었다는 점이다. 토트넘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브렌트포드는 이를 역이용해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결국 손흥민이 이를 차단하려다 반칙을 범하며 경고를 받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축구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풀백의 과도한 전진이 초래하는 문제가 이날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브렌트포드는 토트넘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고 공간을 활용해 위협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때 손흥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즉시 스펜스에게 전진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스펜스는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내려가 수비 정비에 나섰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손흥민의 지시에 따라 수비 밸런스를 조정한 후 측면에서 손흥민과 스펜스의 연계 플레이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무리한 오버래핑이 사라지자 공격 전개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토트넘의 선제골로 연결됐다. 전반 1-0 손흥민의 코너킥에서 터진 득점이 토트넘의 리드를 안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졌다. 토트넘이 과연 이 리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은 올 시즌 선제골을 넣고도 수차례 역전패를 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렌트포드는 더욱 거세게 공격을 몰아붙였다. 토트넘 선수들의 체력은 점점 떨어졌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전방 압박을 지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만약 선수들이 그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강한 압박 속에 역전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손흥민과 주장단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무리한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하며 효과적인 역습 타이밍을 노렸다. 그리고 이는 경기 종료까지 무실점 승리로 이어졌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2-0 승리가 아니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고집이 불러온 위험을 손흥민이 경기 중 조율하며 바로잡았고 그 결과 토트넘은 오랜만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아마도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강한 압박에 휘둘려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즉각적인 판단과 리더십 덕분에 팀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감독의 전술적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렌트포드전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설계자 역할을 했다. 그의 순간적인 판단과 냉철한 지휘 아래 토트넘은 수비 조직력을 되찾았고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토트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다. 포스테코글루는 변함없이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하고 있다.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며 이를 통해 토트넘이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길 원한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이 방식이 무조건적인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역이용하거나 체력 부담으로 인해 후반전에 무너지는 경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결국 팀은 또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손흥민의 방식은 실용적이다. 경기 중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정을 가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브렌트포드전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무작정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의 전술을 읽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균형 잡힌 플레이가 팀의 실리를 챙길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토트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포스테코글루의 고집을 유지하며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이 보여준 유연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브렌트포드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토트넘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이다. 토트넘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원칙을 고수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손흥민이 보여준 실용적인 경기 운영 방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브렌트포드전은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기였다. 경기 내내 감독의 전술적 지시보다 손흥민의 즉각적인 판단이 더 효과적이었고 선수들 역시 자연스럽게 그의 리더십을 따랐다. 이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 토트넘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술적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시즌 초반만 해도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혁신적이라 평가받았지만 상대 팀들이 점차 이를 간파하면서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며 경기 중 필요한 조정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브렌트포드전 무실점 승리가 증명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감독은 자신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가미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선수들은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손흥민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토트넘이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리더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렌트포드전은 그저 승점 3점을 따낸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술적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의 한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주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기장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점점 감독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토트넘의 향후 방향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시즌이 끝날 때쯤 토트넘이 어떤 팀으로 변화했는지를 돌이켜보면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브렌트포드전은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 토트넘 내부의 깊은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즌 초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높은 수비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 빠른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은 잠시나마 토트넘을 리그 선두권에 올려놓았고 팀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대 팀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고 토트넘은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커졌고 특히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가 이어지면서 팀의 기세는 급격히 꺾였고 순위도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렌트포드전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경기 내에서 토트넘의 두 가지 방향성이 극명하게 충돌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지시했지만 손흥민과 주장단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수비를 정비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며 팀 전체의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주도한 이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